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4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8월 말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한 차분 지급 완료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한 차분 지급을 8월 말까지 완료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000명을 선정해 25일부터 순차 지급 중이다. 8월 2일 기준으로 590명에 1억 5,765만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같이 활동을 돕기 위한 한 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한 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수령자들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만큼 운동 목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도는 누림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김진조씨 사례처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 의료비 돌봄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에게 8월 중에는 스마트워치와 한차 지원금을 모두 교부해 같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소통하며 장애 당사자가 같이 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9월부터 용인 등 5개 시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경기도 내 5개 시가 9월부터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6월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 시군을 모집한 결과 용인시, 남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등 5곳을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 중장년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 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 물결표 쌓인 64세 중장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만 13 물결표 쌓인 3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기본 서비스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 안보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 지원, 가사 서비스,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다. 특화 서비스는 식사 영양 관리, 식사 배달 주 3회 식품 제공, 질환 및 신체 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 신체 운동 지원 가족 돌봄 청년 독립생활 지원, 재무 설계, 진로 설계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형 세탁물 세탁 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는 A형, 기본 월 24시간, 특화 1개, B형, 기본 월 12시간, 특화 2개, C형, 기본 월 36시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 서비스 비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에서 160%는 20% 등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20%, 120에서 160%는 30% 등 자부담을 한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1일 사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3시간 기준 53,000원, 36시간 월 636,000원, 2고,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 물결표 쌓인 25만 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5개 시에서 총 47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일정은 광주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이천시 8월 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8월 21일부터 모집까지 등으로 각각 다르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처는 용인시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324-2660,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590-0988,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지역번호 02-2680-6895, 광주시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760-3770, 이천시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645-352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번호 031-271-9226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수행 지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1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국민평가단 20명 모집. 경기도는 8월 17일까지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심사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17회차를 맞이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환경 속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공모전 온라인 접수에는 총 95점 작품이 접수됐으며 한 차 심사를 통해 20점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고 이달 25일 열리는 본선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 작품의 입상 순위가 결정된다. 대상 1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여하며 금상 2점, 각 300만 원, 은상 3점, 각 200만 원, 동상 4점, 각 100만 원, 은 각각 상금과 도지사상을 수여한다.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본선 심사 참석이 가능한 20명을 선발해 오는 21일 공고한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청과 디자인경기 누리집, 디자인.지지.go.kr에서 국민평가단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매년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공공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타 공모전과 차별화된 점은 본선 심사 시 참가자의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20명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국민이 만족하는 우수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의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이 중요한 역할인 만큼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특수교육의 환경 바꾸고 교사들의 지원에 힘쓸 것.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3일 도내 특수교사들을 만나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겪은 다양한 상황과 이에 따른 고민 등을 함께 이야기했다. 한 특수교사는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을 급히 막으려고 잡는 순간에 혹시 이런 행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특수교사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사당 학생 인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석한 특수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학교를 마친 후에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수교육 교사가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발적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특수교사의 배치 확대,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학부모의 부당한 행위에 따른 교사 보호장치 마련,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치유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국가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분들이라며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인력 지원에 힘쓰고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고쳐나가는 등 특수교육의 환경을 바꾸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사의 현장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선생님 혼자가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담당 부서와도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상황이 특수교육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